셀트리온 올해 4차례 자사주 매입 이유가 합병 때문. 미국 유플라이마 고가 전략 통할까.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1.80%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0.47%, 제약은 플러스 0.4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양봉의 모습에 몸통의 크기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이에 비해서 헬스케어와 제약은 양봉의 몸통이 상당히 작은 모습이 나타나고 말아서 상승폭이 막판에 좀 축소됐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틀 하락 이후에 반등 양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요, 반등 강도가 크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락세를 저지하는 수준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오늘 또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이 합병과 관련해서 자사주 매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 고가 전략으로 나가잖아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4번째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다는 공시를 발표를 오늘 했죠. 회사의 시장 가치가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난 6월 30일 날 끝나고 바로 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죠. 총 규모는 33만 3,556주가 되는 것이고요. 금액으로는 대충 500억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월 6일 내일부터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들어서 4번째가 되는데요. 이번 자사주 매입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 날 자사주 매입은요, 6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영업기준 6일 만에 다 끝내버렸잖아요. 이번에도 빨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자사주 매입을 연속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따라서 올해 들어서 총 130만 5,376주를 사는 것이고요. 금액으로는 2천억 정도를 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서 이것을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올해 들어서 4번째가 되잖아요. 첫 번째로 2월 2일부터 진행을 했던 부분은요, 2월 28일까지 매수가 다 끝났어요. 두 번째 매수였던 3월 6일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3월 28일 날 다 끝났죠. 대충 한 달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6월 23일 날 한 것은 6월 30일 날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7월 6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2번에 걸쳐서 신속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 이번에 4차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300만 주였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번까지 포함을 하면은 431만 7,879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7월 5일 기준으로 지분율을 따져보면 자사주 지분율이 약 2.9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동안 셀트리온이 역대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어떻게 했느냐 한번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사실 최근 들어서 2022년 작년부터 해서 6차례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이번까지 합쳐서 7번째거든요. 셀트리온이 상장된 이후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그나마 5차례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 이후, 즉 2019년부터 해서 20년, 21년, 3년간은 자사주 매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9년 이후부터 자사주 매입을 2022년까지 3년 동안 안 했던 것은요, 회사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자사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그 자금을 투자 쪽으로 활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제 22년부터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최근 2022년부터 봐서요, 자사주 매입을 했던 시기, 이 시점에서 과연 주가에는 어떤 효과, 영향이 있었느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특별한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22년 1월 11일부터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요, 하면서 주가는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로 자사주 매입을 또 했죠. 2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했습니다만 다시 내려와 버렸죠. 그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내려가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인 2차례의
회사의 자사주 매입 이후에 주가 별 영향이 없고 오히려 안 좋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이때는 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 이후에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22년 8월 11일 날 20만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주가는 더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죠. 그러자 올해 들어서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사주 매입을 했지만 주가는 더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3월 6일부터 3월 28일까지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켰고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지만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안 좋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6월 23일부터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이때는 오히려 주가가 더 폭락하는 상황이 나오고 말았죠. 그러자 연속적으로 다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자사주 매입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즉 매수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주가가 끌어올려졌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이죠. 그런 개념보다는 자사주 매입의 개념은 주가를 방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역할을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지만 주가 올라가는데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뭐 효과가 사실적으로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은 자사주 매입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도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다만 주주들 사이에선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가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을 해야만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이제 주장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100%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회사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요. 자사주를 사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 돈은 다 날리는 개념이 되는 것이거든요. 소각을 한다는 이야기는요. 이러한 가운데서 현재 자사주가 431만 주가 있잖아요. 지분율로 해서는 3%도 안 돼요. 2.95%인데요. 이거 소각을 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라갈까요? 글쎄요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지난 주총에서 서정진 회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각을 통해서 주가를 2%, 3% 올리는 것보다는 주식 서합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게 회사에 더 큰 이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현실적으로 자사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합병 관련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번 자사주 매입까지 합쳐서 현재 자사주 지분율은 2.9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의미가 약한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거 소각을 한다. 물론 심리적인 효과로 인해서 일시적인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한다든가 또 자사주를 가지고 우호지분 개념에서 어떻게 한다는 개념은 사실 의미가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요. 주식 매수 청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회사가 물어줘야 되거든요. 당장 자금, 현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출을 하기 위한 담보로서 자사주를 맡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약 부분 등 M&A를 할 때 다른 회사 인수 자금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에 주식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두 번째 이야기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사주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여러분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자사주 매입이든 자사주 소각이든 이런 것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아무리 해봐야 그 효과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저 미국에서의 휴미라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올해는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봐야 별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잘 되면은요, 웬 덤이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자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듯이요. 물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PBM에 등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자와 의료진한테 어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즉 마케팅, 홍보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등재가 된다 해서 바로 매출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기존에 휴미라를 쓰고 있는
환자들이 과연 이걸 바꿀 것이냐. 바꾸기 위해서 환자들 입장에서는요. 효능이 똑같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바꿀까요? 당연히 돈을 덜 내면은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휴미라의 환자들의 대부분은요. 환자 본인 부담 금액이 별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험을 통해서 다 커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으로도 당장은 침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가격 전략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잖아요. 고가로 가느냐 아니면 저가로 가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과 셀트리온이 지금 반대 전략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아예 저가 에피스, 고가 셀트리온 이런 용어까지 생기고 말았는데요. 서로 반대 전략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업계 관계자 이야기가 핵심이죠. 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가격 자유도가 높은 편이다.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를 내놓은 글로벌 제약사의 가격 정책 역시 천차만별이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낮은 초반 마진을 감수하고 WAC 가격을 낮춰서 PBM에 선택되는 방향을 택했고, 즉 메이저 PBM 말고요.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셀테리온은 PBM의 최대한의 마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가격 정책이죠. 그래서 삼성 측의 이런 전략은요. 어차피 초기에는 3대 메이저 PBM에 등재가 돼봐야 시장 침투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요. 주변을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셀트리온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공법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서로 다 눈치를 봅니다. PBM도 눈치를 보고 오리지널인 휴미라 에버비사도 눈치를 보고요. 다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다는 개념은 올해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PBM의 전략도 각 회사들의 전략도요 계속 변합니다. 변해나가기 때문에요. 한번 정하면 그걸로 뭐 끝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외국인들이 114억의 매수 우위죠. 기관들도 21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이번에 자사주 매입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지난번처럼 확 파는 상황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들이 6억의 매수, 기관들은 32억의 매도 우위를 보입니다. 헬스케어도 조금씩 흘러내리는 분위기인데요. 거래 없이 좀 흘러내리는 상황이죠.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약도 자꾸 흘러내리면서 이런 상태가 나오는데요. 외국인들은 20억의 매수입니다. 기관들이 16억의 매도를 보인 모습이죠.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 세 종목은요. 유플라임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이제는 조금 현실적으로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올해의 주력은요. 램시마 SC잖아요. 그래서 램시마 SC가 올해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 이런 부분이 당장 2분기부터 헬스케어를 통해서 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6월 달에 조정이었잖아요. 원봉으로요. 7월 달은 양봉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